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문정부 경제부총리 홍남기 국가 채무 전망치 두 자릿수로 축소 왜곡 혐의를 받고 있는데 관련자는 단죄하고 엄벌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이충건 교수 방송의 구독자가 아닌 분은 동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전망치를 축소 왜곡하라고 지시 관철했다는 감사한 감사 결과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감사원이 6월 4일 발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른다면 홍 전 부총리는 2020년 7월 장기 재정 전망을 내놓을 때 2060년 국가 채무 비율이 세 자릿수로 높게 발표될 경우 직면하게 될 비판 등을 우려해서 이를 두 자릿수로 만들라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망 전제와 방법을 이미 변경해서 잘못된 전제를 적용함으로써 수치가 애초 153.0%에서 81.1%로 변경됐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입니다. 국가 채무 비율 D1은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되며 국가 채무 비율이 낮을수록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재정을 쓸 여지가 생깁니다. 기재부는 2020년 7월 대략적인 국가 채무 비율 전망치를 가늠하기 위한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2060년 국가 채무 비율을 최소 111.6%, 최대 168.2%로 산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홍 전 부총리는 같은 달 청와대 정례 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토대로 2015년 전망에서는 2060년 국가 채무 비율을 62.4% 수준으로 전망했으나 5년 뒤인 2020년 현재 전망에서 2060년 국가 채무 비율을 100%를 넘는다고 지적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후 기재부는 정식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2060년 국가 채무 비율이 153.0%인 애초 검토안과 129.6%인 신규 검토안으로 구성된 장기 재정 전망안을 홍 전 부총리에게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홍 전 부총리는 100%가 넘는 국가 채무 비율을 국민이 불안해한다며 국가 채무 비율 급증에 대한 비판을 우려해서 2060년 국가 채무 비율을 두 자릿수로 낮추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홍 전 부총리는 2060년 국가 채무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재량 지출 증가율을 경제 성장률에 연동한다는 핵심 전제를 총 지출 증가율을 경제 성장률의 100%로 연동하는 것으로 바꾸라는 등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다고 감사원은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정기획심의관이 우려를 표했으나 홍 전 부총리는 정책 의지를 강조하면서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며 이행을 거듭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전했습니다. 또 장기 재정 전망 협의회 간사였던 기재부 A국장은 같은 해 8월 두 자릿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서 협의회 심의 조정 절차도 거치지 않고 전망 전제와 방법을 임의로 변경을 했습니다. 정부는 전망의 객관성과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협의회를 구성해 중요 사항을 심의 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절차를 무시한 것입니다. A국장은 부총리의 부당한 지시에 단 한 번의 반론이나 우려를 제기하지도 않았고 실무자들의 여러 차례 반대를 묵살한 채 2060년 국가 채무 비율 전망치 81.1% 안을 부총리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결국 축소 왜곡된 전망 결과가 같은 해 9월 최종 발표되고 국회에 제출됐다는 것입니다. 감사원은 재정 상태의 진단이 나는 장기 재정 전망의 역할과 목적에 따라서 전망 과정에서는
정부 의지가 개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대원칙이라며 2060년 국가 채무 비율을 두 자릿수로 축소 왜곡함으로써 장기 재정 전망의 객관성과 투명성 및 정부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감사원은 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정당한 전제와 방법에 따라서 다시 장기 재정 전망을 한 결과 2060년 국가 채무 비율이 148.2%로 도출되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감사원은 홍 전 부총리의 비행위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관련 인사 자료가 공직 후보자 등의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알리도록 기재부에 통보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국무조정실장으로 중용된 홍 전 부총리는 2018년 12월 10일 경제부총리로 임명되어서 1247일간 장기적으로 재임을 했습니다. 이는 역대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가운데 최장수 재임 기록입니다. 감사원은 A국장에 대해서는 기재부에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당시 기재부가 발표한 국가 채무 비율은 주요 정부기관이 추산한 수치와도 차이가 컸습니다. 2020년 국가예산처는 2060년 국가 채무 비율을 158.7%로 추산을 했습니다. 감사원도 이번 감사 과정에서 조세재정연구원과 다시 추산한 결과 148.2%로 도출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장기 재정 전망 발표를 책임진 당시 나주범 재정혁신국장에 대해서 홍 전 부총리의 부당한 지시에 단 한 번도 반론이나 우려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어 나 국장에게 주의 요구 조치를 내렸습니다. 나 국장은 현재 교육부 차관보로 맡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감사원 관계자는 청와대 등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해서 청와대로부터 강압이나 지시 등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검찰 등 수사기관에 사건 송치를 하지 않은 것에서는 직권 남용 혐의 등을 검토했지만은 검제 구성 요건이 복잡해 협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홍남기 전 부총리는 2060년 국가 채무 비율 수치의 축소 왜곡은 없었다고 6월 6일 밝혔습니다. 최근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2060년 국가 채무 비율이 두 자릿수로 조작되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홍 전 부총리는 정면 반박한 것입니다. 홍 전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국가 채무 비율 전망의 축소 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실도 아니다라며 2020년 발표 당시 장관으로서 재정연건과 예산 편성 프로세스, 국가 채무 수준, 국제적 대외관계 등을 모두 감안해서 최선의 판단을 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량 지출이 반드시 경상 성장률만큼 늘어나도록 전망하는 게 당연한 것은 아니며 원칙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도록 했다. 보고된 대안 중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홍 전 부총리는 어려워지는 재정 여건과 관계없이 재량지출 증가율이 40년 내내 일정 비율로 계속 강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제하는 것은 경험상 예산 편성을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6월 4일 감사원은 홍남기 전 부총리가 2020년 2차 장기 재정 전망 과정에서 2060년 국가 채무 비율이 세 자릿수로 높게 발표될 경우에 국민적 비판 등을 우려해서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의 변명을 들어보니 궁색하기 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 정부 당시 집값 통계라든가 GDP 성장률 통계의 조작이 있었다는 설이 많았는데 홍 전 부총리는 국가 채무 비율마저 조작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2016년까지 국가 부채가 국가 채무가 627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문정부 국가채무 DR은 2022년 1067조 3천억 원으로 추정되어 약 440조 원이나 증가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는 627조 원의 70.3%나 되는 금액이 증가한 것입니다. 문정부는 코로나19를 핑계로 급격한 확장 재정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적자 국채를 여러 번 적극적으로 발행했기 때문입니다. 부채 관리는 하지 않고 현금성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 채무를 급증시킨 것입니다. 감사원의 감사가 사실이라면 홍진기 전 부총리는 이러한 급증하는 국가 채무를 조금이라도 적게 보이기 위해서 통계 조작을 지시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국가 채무 비율을 축소 왜곡시킨 홍 전 부총리와 A 국장은 그에 걸맞는 단죄를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